사람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눈에 들어오는 장면, 귀에 남은 말, 몸에 남은 감각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그런데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날은 유난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라앉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차이를 운이나 성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위에 생각을 덧붙여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특별한 수행이나 초월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다시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곧바로 현실로 믿고 느껴지는 감정을 곧바로 나 자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이 익숙한 연결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전부인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고정된 나의 모습인지 차분히 살펴보게 합니다. 이때 반야심경이 말하는 비어있음이 등장합니다.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혼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장면은 지나가고 감각은 바뀌며 생각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이 흐름 속에서 하나의 단단한 중심을 만들려 합니다. 나라는 중심, 상황이라는 중심, 의미라는 중심을 세우고 그 위에 삶을 올려놓으려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중심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심을 세우는 순간 중심이 흔들릴까봐 마음은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은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중심을 더 단단히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실제로는 조건 속에서 잠시 만들어진 것임을 보게 합니다. 몸은 조건에 따라 변하고 감정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며 생각은 경험에 따라 바뀝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고정된 주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마음이 덜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떠오른 생각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받아들임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는 더 많은 해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두는 능력입니다. 덧붙이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여전히 변하지만 마음은 그 변화에 덜 소모됩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삶을 바꾸기 전에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피는 것. 이 작은 전환이 이후의 모든 이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경험 그 자체보다 그 경험에 붙인 의미 때문에 더 피곤해집니다. 눈으로 본 장면보다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오래 남고 귀로 들은 말보다 그 말에 담겼다고 믿은 의도가 마음을 더 흔듭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어있음을 다시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실제 경험이 아니라 경험 위에 덧붙여진 생각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드러냅니다. 경험은 단순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위에 설명을 얹고 판단을 더하고 결론을 서둘러 만듭니다. 이 덧붙임이 반복될수록 경험은 무거워지고 삶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반야심경은 이 무게를 경험의 본질로 착각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무거움은 경험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경험을 붙잡는 방식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어있음은 바로 이 붙잡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경험을 없애지 않고 의미를 강요하지 않으며 지금 일어난 일을 그대로 두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마음은 더 이상 모든 경험을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해석이 줄어들면 판단도 늦어지고 판단이 늦어지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과정을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삶이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해석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덜 지치는 사람과 더 지치는 사람의 차이는 이 해석의 밀도에서 나옵니다. 반야심경은 해석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석을 실체로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조건이 바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의 해석을 붙잡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려 합니다. 이 믿음이 마음을 긴장시키고 긴장은 다시 삶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비어있음은 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은 아니라는 사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받아들임을 통해 마음이 다시 경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경험으로 돌아온 마음은 상상 속의 장면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감각에 닿아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몸의 무게, 주변의 소리 같은 것들이 다시 인식됩니다. 이 인식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해석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회복입니다. 더 많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경험 위에 덧붙이던 것을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음은 삶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경험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때 삶은 과장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선명함이 괴로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봅니다. 괴로움은 경험 그 자체보다 경험을 붙잡고 늘어지는 마음에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비어있음을 이해한 마음은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 확신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모든 순간을 의미 있는 장면으로 만들려 애쓰지 않고 모든 감정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두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 용기는 포기가 아니라 신뢰에 가깝습니다. 삶이 스스로 흘러갈 수 있다는 신뢰의 마음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신뢰를 키워줍니다. 신뢰가 자리 잡은 마음은 덜 급해지고 덜 급해진 마음은 삶을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이 변화가 쌓일수록 삶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지만 마음은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연기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삶의 방식에 가장 가까운 설명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비어있음이 말해질 때 그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과 함께 반드시 연기를 전제로 합니다. 연기란 어떤 것도 혼자서 생겨나지 않고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그렇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숨통을 틔워줍니다. 지금의 상태가 나 혼자의 잘못이나 능력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라면 지금 이 모습이 전부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격도 능력도 삶의 위치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고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모습은 과거의 선택, 주변의 환경, 만난 사람들, 몸의 상태, 마음의 흐름이 잠시 겹쳐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쉽게 단정하고 괴로워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는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연기의 관점에서는 조건을 지워버린 위험한 판단이 됩니다. 조건을 지우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가능성을 끝까지 남겨둡니다. 비어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기로 이루어진 존재는 멈춰 있지 않고 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도 지금의 답답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이해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나의 본질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감정이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는지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지쳐서 쌓인 생각이 많아서 관계 속에서 소모가 커져서 여러 조건이 겹쳐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은 자신을 변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합니다.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모든 결과를 자신 하나로 끌어안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전부 자신의 부족이고 흔들리면 마음이 약해서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연기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살피는 순간 자신을 공격하던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멈춘 자리에서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의 조건 가운데 무엇을 조정할 수 있을지, 무엇을 잠시 쉬게 할 수 있을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연기가 주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삶을 통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연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어있음이 허무로 흐르지 않도록, 비어있음이 관계와 변화로 이어지도록 붙잡아주는 개념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비어있음은 더 이상 두려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조건이 바뀌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연기를 말하면서도 애써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삶을 정직하게 보게 합니다. 지금 무엇이 겹쳐 이 상태가 되었는지, 어떤 조건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을 그대로 두고 무엇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살피게 합니다. 이 살핌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현실에 발을 딛게 됩니다. 현실에 발을 디딘 마음은 상상 속의 두려움에 덜 끌려가고 지나간 일에 덜 묶입니다. 연기의 이해는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현재는 늘 여러 조건이 만나고 흩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현재의 자리를 벗어나 다른 어딘가를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라고 합니다. 이 연결을 볼 수 있을 때 삶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짐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조건 속에서 잠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마음은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기는 이렇게 삶을 끊지 않고 이어줍니다. 지금의 나를 고정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단정하지 않으며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조건 안에서 가장 무리가 없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 머뭅니다. 모든 것을 비워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실체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 연기의 눈으로 삶을 볼 수 있을 때 비어있음은 공허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경험의 의미가 덧붙여지기 시작하면 그 의미는 곧 몸과 감정, 생각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작동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감정이 따라오고 감정이 흔들리면 생각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연결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이 연결을 하나의 고정된 나로 묶어버릴 때 생깁니다.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떠오른 생각을 나의 본심으로 믿고 잠시 스쳐간 감정을 나의 성격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불필요한 짐을 지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짐의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몸은 지금의 조건에 따라 그렇게 반응했을 뿐이고 감정은 상황에 맞춰 잠시 나타났을 뿐이며 생각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자극이 만나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보게 합니다. 이때 오온개공이라는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이 요소들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잠시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해가 없으면 사람은 몸의 상태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감정의 강도에 따라 삶의 의미를 결정하며 생각의 방향에 따라 미래를 단정해 버립니다. 반야심경은 이 단정을 멈추게 합니다. 단정을 멈추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쉬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마음이 피로하다는 의로 살피며 생각이 복잡하면 조건이 겹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자신을 공격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공격이 줄어든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삶을 덜 과장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부드러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감정, 생각을 하나의 실체로 붙잡지 않을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관대함은 방심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입니다. 회복이 가능해질 때 삶은 다시 이어집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짐을 삶의 핵심으로 봅니다. 끊임없이 평가하고 단정하는 삶은 쉽게 끊어지지만 조건을 이해하는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온개공의 이해는 바로 이 끊어짐을 막아줍니다. 오늘의 상태가 내일을 결정하지 않고 지금의 감정이 삶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떠오른 생각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자리 잡게 합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남아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순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증거, 괜찮다는 확신을 찾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에너지를 아껴두게 합니다. 아껴진 에너지는 삶을 버티는 데 쓰이지 않고 삶을 살아내는 데 쓰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분명해집니다.
몸과 감정, 생각이 모두 조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마음은 변화에 덜 놀라고 흔들림에 덜 집착합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감각을 지혜의 실제 작용으로 봅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실체로 착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은 그 복잡함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온개공은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의 반응과 선택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 생각이 특별히 중요해서라기보다 아직 실체처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관점에서 보면 반복되는 생각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반응입니다. 몸과 감정, 생각이 특정 조건에서 자주 만나면 그 만남은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 위에 같은 생각이 얹히며 그 생각은 다시 미래를 단정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사람은 그 생각을 나의 성향이나 현실 판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착각을 조용히 풀어냅니다. 반복된다는 사실이 곧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조건이 유지되는 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옳거나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온개공과 연기의 이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떠오른 걱정이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는지를 살피기 시작하면 생각은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피로가 쌓였는지,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는지, 비슷한 경험이 자극을 주었는지, 이런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생각은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생각은 전처럼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생각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생각을 실체로 만들지 않는 태도를 키웁니다. 이 태도가 반복될수록 생각은 같은 강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나타나지만 점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면 마음이 회복될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쌓이면 반복되던 걱정은 서서히 중심에서 물러납니다. 반야심경은 이 변화를 매우 현실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차지하던 자리가 줄어드는 것. 이 변화가 삶을 실제로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걱정에 지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생각만 하는지, 왜 마음이 강해지지 않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시선에서는 이 탓 자체가 또 하나의 덧붙임입니다. 덧붙임은 다시 마음을 긴장시키고 긴장은 같은 생각을 더 자주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공격하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으며 다만 바라봅니다. 바라봄이 생기면 생각은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힘의 소멸을 해탈처럼 극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로 설명합니다. 같은 걱정이 떠올라도 이전처럼 오래 끌려가지 않는 순간, 같은 생각이 올라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출 수 있는 순간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뀐 마음은 미래를 전부 상상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분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단순해진 삶은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덜 소모된 에너지는 다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힘을 지혜의 열매로 봅니다. 지혜는 더 많은 생각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에 덜 끌려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자라날수록 반복되던 걱정은 더 이상 삶의 중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물러난 걱정은 삶의 한 부분으로 남을 뿐 삶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반복되는 생각의 구조를 해체합니다. 억지로 끊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이끕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수록 사람은 같은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고 생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 여유가 삶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현재에 돌아온 마음은 과거에 덜 묶이고 미래에 덜 끌려갑니다. 이 자리에서 삶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계획, 관계, 성과, 기대 같은 것들이 분명할수록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명함은 종종 불안을 가리는 방식이 됩니다. 붙잡은 대상이 흔들릴까봐 마음은 더 긴장하고 그 긴장은 다시 집착을 키웁니다. 집착은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닮아 있지만 실제로는 대상을 실체로 굳혀버리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대상은 삶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된 순간부터 삶은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흔들림의 원인을 대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에 부여한 고정된 의미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조건을 잊은 채 미래를 확정하는 방식일 때 마음을 쉽게 소모시킵니다. 반야심경은 기대를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를 실체로 만들지 말라고 전합니다. 기대는 지금의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일 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약속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미래와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미래가 기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실망은 커지고 실망은 다시 현재를 왜곡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왜곡을 멈추는 지점에 내려놓음을 둡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고정된 결론을 잠시 보류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모든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핵심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선택의 결이 달라집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에 가장 무리가 없는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런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혜는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과도한 집착을 덜어낸 판단입니다. 집착이 줄어든 선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조건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안정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무너지지 않음을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집착과 기대를 실체로 만들지 않을 때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마음은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견딤은 인내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옵니다. 모든 결과가 조건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해, 지금의 선택도 그 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이해가 마음을 지탱합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내려놓음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결과를 앞서 단정하지 않아도 편안해집니다. 반야심경은 이 편안함을 삶의 여백으로 봅니다. 여백이 있는 삶은 빽빽하게 채워진 살보다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덜 소모되며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줄어든 자리에는 판단이 느려지고 판단이 느려진 자리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폭이 넓어질수록 삶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다름을 긍정합니다. 하나의 길만이 옳다는 믿음에서 벗어날 때 마음은 다시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진 마음은 실패 앞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성공 앞에서도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착과 기대가 내려놓아질 때 삶은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살아갈 과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과 조금 더 느슨하게, 그러나 더 정직하게 만납니다. 이 만남이 이어질수록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삶의 바탕이 됩니다. 특별한 순간에 떠올리는 말이 아니라 선택과 반응 속에 스며든 태도로 남습니다. 이 태도가 삶을 지탱합니다. 사람의 삶은 대부분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하루가 이어지고 비슷한 선택이 반복되며 비슷한 감정이 돌아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이 반복을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은 쉽게 의미를 고정합니다. 늘 이렇다는 말, 항상 이렇다는 판단이 마음을 먼저 앞서갑니다. 이 고정이 쌓일수록 하루는 점점 무거워지고 삶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틀처럼 느껴집니다. 반야심경은 이 틀을 깨트리기보다 틀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실제로는 조건의 반복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같은 조건이 이어지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언제든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고 그 작은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 사람은 반복에 갇힙니다. 가능성을 인식하는 순간 반복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몸과 마음은 늘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의 피로와 어제의 피로는 다르고 오늘의 감정과 어제의 감정도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삶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굳어 보이지만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면 삶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바로 이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큰 변화만을 변화로 인정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사람은 하루를 대할 때 덜 조급해집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긴 마음은 반복 속에서도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소모를 줄이는 것을 삶의 중요한 과제로 봅니다. 소모되지 않은 마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마음은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안정은 변화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중심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오늘의 마음을 오늘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내일의 마음을 내일의 조건으로 다시 바라보는 태도, 이 태도가 반복될수록 삶의 결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결을 가진 삶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곧바로 무너지지 않고 감정이 요동쳐도 다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회복력을 삶의 실제 힘으로 봅니다. 회복력은 강해지겠다는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실체를 만들지 않는 이해에서 나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이해가 쌓이면 사람은 더 이상 하루를 견뎌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조건의 연속이 되고 그 속에서 자신도 함께 움직이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이 감각이 생길 때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삶은 더 많은 것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덜 힘들게 만듭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소모를 줄이고 삶을 이어갈 힘을 남겨두는 것. 이 힘이 쌓일수록 사람은 삶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삶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 배움이 삶의 결이 됩니다. 결이 된 이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드러납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반복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조건을 실체로 굳히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을 조건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잘해야만 의미가 있고 견뎌야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반야심경은 삶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를 더 씌우느라 지쳐온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의미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가벼워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허전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전함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과하게 채워져 있던 생각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생길 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마음은 삶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만 보던 눈이 주변을 인식하고 결과만 좇던 마음이 과정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머무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은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현재를 놓치지 않는 마음은 과거에 덜 묶이고 미래에 덜 끌려갑니다. 이렇게 균형이 잡힌 마음은 삶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합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균형에 가깝습니다.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밀어내지 않고 어느 한쪽에 과하게 기대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이전과 같은 사건 앞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실패 앞에서 자신을 전부 부정하지 않고 성공 앞에서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평형을 삶의 안정이라고 봅니다. 안정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사람은 삶을 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줄어든 마음은 선택 앞에서도 덜 경직됩니다. 덜 경직된 선택은 결과에 덜 매달리고 과정에 더 충실해집니다. 이 충실함은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윤택함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더 온전히 느끼는 상태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온전함을 비어있음의 결실로 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고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삶을 완성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성을 향한 조급함이 줄어들면 삶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이 속도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과거의 자신과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조건에 맞게 흘러가면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흘러감을 삶의 본래 모습으로 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삶은 덜 긴장하고 덜 소모됩니다. 소모되지 않은 마음은 다시 주변을 돌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적어도 타인을 단정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삶은 오래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삶은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충분함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지금 이대로의 흐름을 인정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남깁니다. 이 메시지는 강하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마음이 다시 조급해질 때, 삶이 또 무거워질 때, 이 이해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모든 것은 조건 속에서 나타났고 조건 속에서 사라지며 그 어느 것도 고정된 실체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가벼움을 남깁니다.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삶이 버거워질 때마다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삶을 계속 이어갈 힘을 얻습니다. 삶이 다시 무거워질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었고 몸이 지쳤고 마음이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무거움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봅니다. 무거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조건을 지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겹쳐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살핌을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태도로 남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험을 실체로 굳히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조급해질 때, 또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조용히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남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현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현재를 삶의 중심으로 봅니다. 과거의 판단도 미래의 상상도 잠시 내려두고 지금의 조건 속에 서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 마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만들지 않는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삶은 여전히 변하고 상황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마음은 그 변화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함께 움직임을 삶의 지혜로 남깁니다. 멈추지 않고 도망치지 않으며 붙잡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쌓이면 삶은 점점 덜 소모되고 덜 소모된 삶은 더 오래 이어집니다. 오래 이어지는 삶은 반드시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도 충분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충분함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습니다. 더 채우지 않아도 되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지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말로 남기기보다 마음에 스며들 때 힘을 가집니다. 삶이 다시 복잡해질 때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모든 것은 조건 속에서 나타났고 조건이 바뀌면 다른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 마음은 다시 숨을 쉬고 숨을 쉬는 마음은 다음 하루를 맞이할 힘을 얻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삶을 닫지 않고 이어줍니다. 끝을 만들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남깁니다. 이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